문제 8번 가스 용접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이 용접을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동네 지나가면서 가스 용접을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뭐 CO2 놓고 아스틸렌 놓고 하는 거. 가스 용접은 가장 장점이 싸요. 싸고 용접 쉬워요. 용접 범위가 제일 넓고 이 생각하면 돼요. 단 가스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열 효율은 낮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로 가봅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이것도 미칩니다. 가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이렇게 냅니다. 지연성 또는 조연성 가스는 산소다 딱 이래놓고 땡 외우세요 넘어갑니다. 이 문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처음에 틀리더라고. 내가 왜 나도 급해가지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 딱 한 번만 이해하세요. 가연성은 가능한 거 이거예요. 가능한 거 태우는 게 가능한 가스 이거예요. 아스틸렌, 수소, 프로pan가스는 불 붙으면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태우는 게 가능한 가스예요. 그래서 가연성이에요. 그런데 산소는 우리 다 산소 있잖아요. 산소 여기다 불 붙이면 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산소는 지연성은 뭐냐면 타는 걸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는 타는 걸 지원해 주는 가스 이 말이에요. 또는 지원해 준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보조해 준다. 보조해 주는 가스. 수소가 있는데 산소 확 들어보면 불 더 잘 붙게 도와주는 게 산소인 거예요. 산소 지원자 불타지는 않죠. 그래서 뭐냐? 지연성 조연성은 산소다 외우지 말고 산소는 무조건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 자, 가스 용접법에서는 아스틸렌, 수소, 프로pan가스 중에 공기보다 기분이 다 가볍죠. 기분에 아스틸렌, 수소하면 다 가벼워요. 단 프로pan가스는 무겁다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프로pan가스 있다가 이렇게 펑 사고 나는 게 뭡니까? 프로pan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우면 빨리 날려가 버려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데 이렇게 무게 잡고 있는데 불 붙이면 팡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스틸렌은 폭발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일 잘 붙느냐? 아스틸렌은 15고 산소가 85일 때가 가장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스틸렌이 있다가 산소가 85가 들어오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예요. 산소가 18, 8 들어오니까 18하고 폭발하는 게 8인 거예요. 8. 네, 그러니까 8점을 외우면 돼요. 아스틸렌은 또 아세톤에 25배 용해된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 왜 나오느냐? 제일 많이 싸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아세톤에다가 25배를 용해서니까 제일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딱 아세톤 시험 나옵니다. 수소는 포인트는 수중 용접할 때 쓴다. 수소는 수중 용접. 그 다음에 가스니까 가스에서 항상 안전이 제일 안전이에요. 안전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은 뭐냐? 누설 검사, 가스가 새나 안 새나를 보는데 또 상식적으로 비눗물이잖아요. 비눗물 딱 묻히고 되니까 뽀글뽀글 거품 나오죠. 가스 새네. 이걸 또 시험 문제는 내가 할 말이 없으니 비눗물 말고 생각하다가 이 시험관들이 소금물 이렇게 내요. 어느 이 교수가 시험관 냈더니 그다음 계속 소금물로 말고 없나 보죠. 소금물 말고 뭐 설탕물 이런 거 뭐 좀 약간 가볍게 보이니까 좀 웃기니까 소금물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기름칠하면 안 되겠죠. 불 붙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꼭 세워서 보관해야 됩니다. 세워서. 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에서 가연성 가스로 서지 않는 것은 산소는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죠. 보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하여 틀린 것은 스스로 연소하고 아니죠. 가연성이다 아니죠. 지연성이죠. 15도 10기압에서 아세톤 1리터에 원래 15도 10기압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0기압은 10배 압축시켰다 알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아세톤 1리터에 아스틸렌은 몇 리터 용해되나? 1리터에 몇 개 된댔습니까? 25배 된다 했습니까? 문제를 좀 꼬아놨네. 10기압에서 잘 모르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25죠. 250이죠. 여기에 막 이상하게 있죠. 막 5, 10 이렇게 안 해요. 25만 딱 붙여놨어요. 가장 쉽게. 10기압은 뭡니까? 압력이 10배의 뜻이에요. 압력은 10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10배니까 25에 10배니까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안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1리터에 25 25배 된다.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네. 자, 용해 아세틸렌 용기 취급 중에 맞는 것은 누워서 보관하면 안 되죠. 소금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기름칠 금지 이거 맞죠, 그죠? 네. 아크 용접과 비교하여
가스 용접의 특징은 응용 범위가 넓다. 예, 넓다고 했죠. 그죠? 예, 넓다. 뭐. 그 다음에 프로판 가스의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 시험 잘 나옵니다. 틀리기도 잘합니다. 공기보다 가볍다. 프로판 가스가 사고 터지는 이유가 빵! 밑에 있는 게 터지는 겁니다. 위로 다 올라가면은 사고 안 나죠. 자, 다음은 가스 용접 설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그 토치, 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숫자도 있고 골치 아프고 틀리세요. 그냥 나 숫자 다 뺐어요. 그 밖에 의미가 없어요. 숫자 틀리도 80점 맞습니다. 네, 빼고 합시다. 자, 노즐 팁 중에 여기에 쫙 쏠 때 이거 팁 중에 잘 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절단할 때 좀 특별하게 끼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버전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반 팁에 비해서 20도 빨리, 왜 절단할 때 좀 세야 되니까 20도 절단 속도를 좀 빨리 증가시킨다. 그게 뭐냐? 이게 가끔씩 시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스 용접봉에서 제일 중요한 게 NSR, SR 딱 두 개 시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NSR은 뭐냐면 난, 이건 제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난에서 스트레스 릴리퍼, 그러면 안 한 거 스트레스를 갖다가 제거 안 한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면 무조건 안 한 거 이렇게 하세요. 응접 제거 안 한 거. 안 한 거는 뭡니까? 용접된 그대로. 용접하면은 내부 응력이 있다고 했죠. 그런 거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거. 그대로 놔둔 거. 제거 안 한 거. 이겁니다. SR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릴리퍼 제거한 겁니다. 그 릴리퍼 응집 제거한 거. 영어 키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손 안 댄 거더라. 자, 그 다음에 가스 용접봉의 지름은 지름 요구 계산도 이것도 뭐 이런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인데 대충 요 정도로 쓴다는데 꼭 이걸 또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름은 모재 두께에 두께 따라서 용접봉이 달라지니까 두께에 반에서 1을 더했다. 이게 3mm 같으면 보통 3mm, 7mm, 요거 7mm입니다. 7mm니까 7mm는 3.5죠. 반이니까 3.5 플러스 1, 4.5 봉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막 따져서 안 쓰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 용어로 내기 위해서 가끔 또 요거는 쉽게 점수 준다고 나옵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가스 용접 시 철판 두께가 3.1 대 용접봉의 길이는 두께 3.1이니까 반 1.6이네. 1 대해주면 2.6이네. 2.6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계산기 없이 할 수 있겠죠. 네. 계산기 없어도 현장 가면 계산기 줍니다. 계산 기능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용 가스 용접에서 응력을 제거했다는 영문자는 제거했다는 거, 제거. 나는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난이 없네. 제거를 했네. 그럼 SR, 스트레스를 릴리퍼 제거했네. 그럼 SR인 거예요. 고속 분출을 넣는데 적당하고 절단 속도를 20% 높이네. 예, 20% 높이는 거. 다이버전트 노즐 팁. 예. 자, 문제 10분. 자, 산소 아세틸렌에서는 이것만 딱 외우면 돼요. 딴 거 외울 필요 없고 역화현상, 인화현상, 역류현상. 쉬운데 문제 내면 틀려요. 왜? 이게 또 한문으로 해석해 놓다 보니까 외워! 이러다 보니까 꼭 외우면 또 이게 두 개가 비슷비슷하고 말을 싹 꼬아놔요. 자, 그래서 뭐냐, 포인트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면 또 틀립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역화가 뭐냐면요. 역화는 뭐냐면 불이요. 거꾸로 간다요. 불이 거꾸로. 불이. 자, 여기서 불이 나오다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다는 현상이 이걸 역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구분해 볼게요. 인화는 뭡니까? 인은 당긴다예요. 인은 끌어들이다 이거예요. 끌어들이는 게 뭐냐? 불꽃이, 이 불꽃을 갖다가 저 가스 안에 있죠. 가스 저 안에 가스 혼합실까지 있으면 참 위험하죠. 터지죠. 자, 그 다음에 역류는 뭡니까? 거꾸로 흐른다죠. 그대로 따라져 보세요. 역류는 흐른다예요. 흐르는 거는 불이 흐릅니까? 불은 흐르지 않습니다. 역류는 뭡니까? 가스가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자, 가스가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서 산소가 아세틸렌을 도와줍니다. 그죠? 산소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아세틸렌이 불을 쫙 붙입니다. 그럼 산소가 씩 하기 위해서 뭡니까? 둘 중에 압력이 뭐가 높습니까? 아세틸렌은 불 붙이기 바쁘고 산소는 도와주니까 힘으로 압력을 확 눌러줍니다. 불을 세게. 그럼 뭡니까? 압력이 산소가 높아요. 산소. 이걸 알아야 돼요. 산소가 높아요. 과합산소가 저압으로 이렇게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슨 원자입니까? 예, 이걸 역류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불꽃의 종류 봅시다. 중성불꽃. 중성불꽃은, 자, 이게 산소 아세틸린 용접이죠. 산소 아세틸린 용접 1대1입니다. 1대1. 산화불꽃은 산소화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산소가 과잉인 거예요. 산소가 많은 거예요. 왜? 둘 중에 조절하다 보면은 1대1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확 많이 나가는 걸 산화라고 해요. 산화. 그 다음에 아세틸린이 확 많은 걸 탄화라고 해요. 탄화. 자, 그 다음에 용도가 중성불꽃 1대1로 딱 맞는 거는 주로 연강판, 철 용접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산화는 구리 용접을 많이 해요. 구리, 황동 이런 쪽으로 구리 계통으로 많이 용접해요. 자, 탄화는 스테인레스 이런 걸 용접해요. 산화가 구리네. 그죠? 그래서 산구리 이렇게 외우면 산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네. 산화로 구리 용접하네. 이렇게 외웠어요. 탄화는 스테인레스 탄화잖아요. 타타. 턴턴 같은 거잖아요. 탄텐 같으니까 니들끼리 짝지요. 티티끼리 짝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구리 이렇게 외웠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팁 끝에 모재가 닿는 순간 불꽃이 꺼졌다, 다시 나타났다 하는 게 뭐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 불이 역화로 불이 거꾸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역화. 그죠? 역화.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아세틸린이 1대1로 되어 있는 거는 중간 중성불꽃 맞죠? 그 다음에 산소 아세틸린 용접 시 연강판 용접에 가장 좋은 것은 산구리라고 했죠. 스테인은 탄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철은 1대1로 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중성불꽃이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화불꽃으로 가스 용접하기 가장 좋은 재료는 산화 안에 삼개구리, 개구리네, 구리네, 황동이 구리잖아요. 그죠? 황동. 요즘도 요한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11번은 가스 절단하는 겁니다. 이 절단에서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 이 그림을 아무리 좋은 그림을 설명하기 좋은 걸 찾을 리가 없어서 제가 그렸습니다. 또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리고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제일 쉽게 가스 절단하면 시험 내는 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드래그란 끌어들이다 떨어뜨리다 이거예요. 용접하다 보면은 여기에 자르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잘리고 불꽃이 막 바람 따라 흔들리다 보면은 옆으로 삐딱하게 사선으로 삐딱하게 좀 잘려요. 옆으로 삐딱하게. 예, 요 불꽃이 옆으로 삐딱하게 잘리는 건데 용어를 보세요. 절단가스의 입구, 요 용접봉에서 불이 확 나오잖아요. 요 입구, 요 잘리는 요 부분. 입구와 출구 사이에 수평거리 요걸 드래그 길이라고 합니다. 요걸 드래그 길이. 자, 그럼 드래그 길이는 표준 드래그 길이 이런 게 있어요. 표준은 뭐야? 가장 좋은 것은 모재 두께의 20%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모재 두께의 5분의 1을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드래그는 작을수록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잘 잘라가지고 직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드래그가 작을수록 이 말은 드래그 길이가 짧을수록 이런 거죠. 5%, 10% 작을수록 좋다. 잘 잘라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 20%까지 이게 10mm다. 10mm에 20%는 2잖아요. 2cm까지 삐딱하게 좀 잘라도 봐준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드래그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스 절단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아세틸린으로 절단하는 거랑 프로파인으로 절단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자, 자르는데 이거 시험 문제 또 헷갈리게 됩니다. 왜? 두 개 다 절단하는데 꼭 보면은 이렇게 꽈네요. 또 자, 아세틸린은 박판 자르는 데 좋습니다. 얇은 판 자르는 데 좋습니다. 프로판은 박판 반대로 후판 절단인데 이렇게 외우기 힘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한 개를 여러 개 붙여서 하는 거 있죠. 붙여서 하는 걸 포gem이라고 합니다. 포gem 절단이 좋다. 이 말은 뭡니까? 두꺼운 걸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판, 후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세틸린은 박판이 좋은데 한 장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은데 프로판 이걸 10장 이렇게 겹친 거 있죠. 이걸 포겜 절단 하잖아요. 포겜 절단 좋더라. 10장 포겜 거 보니까 두꺼운 게 좋네. 그럼 후판 절단은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외우냐? 프로판은 포겜, PP, 퍼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포겜 절단이 뭐가 좋으냐? 아세틸린, 프로판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헷갈려요. 외우면 뒤에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냐? 프로판은 포겜, PP다. 이것만 다 외워보세요. 카톡이 오고 난리인데 지금 지쳐 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도봉산 커피입니다. 영어 아주 폼 잡는데 제 도봉산입니다. 도봉산 커피 이 친구와 동생이 형님 커피 마시면서 사주셨는데 좀 이따가 막걸리 이제 먹으면서 저도 1박 2일 어쨌든 할 겁니다. 여러분도 치킨 치맥하면서 들어도 됩니다. 11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드래그 라인을 잘 설명한 것은 절단 시에 절단면에 나타나는 곡선 맞죠? 그죠? 이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거죠. 가스 절단면에서 절단 기류의 입구점과 출구점 사이의 수평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드래그. 자, 말 바꾸는 거죠. 네. 가스 절단에서 두께가 25, 이거 미리가 틀리네요. 25mm이면 표준 드래그 기준이 얼마이냐? 20%라고 했죠? 20%니까 5죠. 그죠? 네, 20%니까 5. 자, 가스 절단에서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해 틀린 것은 드래그를 가능하게 길게 하라. 아니죠. 드래그 개념만 딱 하면 됩니다. 길게 말고 가능하게 좁게 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아시틸렌 산소 용접 절단과 비교해서 산소 프로판 가스 절단 특징이 하는 것은 이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잘 틀립니다.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항목 그대로 나옵니다. 폭염 나오면 PP 프로판 빠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야비하게. 그리고 시험 끝나고 용접 걸리고 공부는 분명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용접기능사 이 책으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책 살 필요 없고 제 강의만 들으면 61점 합격 걸립니다. 플라스마 레이저 절단. 이거는 간단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플라스마. 이거 외우면 됩니다. 플라스마는 제일 고온 만도에서 3만도 제일 고온에서 절단한다. 딱 이거 하나만. 자, 그 다음에 플라스마의 핀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핀치 효과 그로블러에서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로블러에서 이게 있으면 공 같은 핀치 효과 나왔죠. 핀치 효과 또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게 플라스마 핀치 효과인데 요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면 더 쉽습니다. 자, 지금 당장 문제는 만도 이상 고온에서 금속이나 비금속을 절단하는 것은 플라스마 Z 절단, 플라스마 절단이라고 하고 플라스마 Z 절단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용접 필기 합격 일주일에 끝내기 이랬는데 일주일 끝내기 위한 잔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개념만 자신 없으면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설명만 그에 녹음기 들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문제를 밑에 프린트 있죠. 할 수 있게 자료를 올릴 겁니다. 이거 빼가지고 눈에만 익히세요. 반복으로.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개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답 집을 때 객관식은 1번에서 4번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막 좀 조잡하게 가르쳐 줬지만 푹푹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